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AI가 금융을 지배하면 인간은 말이 된다. 지금은 우리가 더 똑똑해 보인다. 문제는 그 우위가 뒤집히는 순간이다. 과장 같습니까? 통계를 보십시오. 이미 미국 주식 시장 거래의 80% 이상은 인간이 아닌 알고리믹 트레이딩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0.001초 단위로 사고 파는 그들의 세계를 인간의 뇌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은 자기가 금화 몇 냥에 거래되는지 봅니다. 하지만 왜 그 가격인지, 시장 경제가 무엇인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10년 뒤 AI가 설계한 초고도 금융 시스템, 경제학자도 대통령도 그 원리를 모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시스템 안에 살지만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 즉 말이 됩니다. 하라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행위자다. AI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먼 미래 같나요? 사실 인간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데이터와 미디어에 너무나 쉽게 조종당해 왔습니다. 1938년 라디오 드라마 우주전쟁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단순한 연기였음에도 프린스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시 청취자 600만 명 중 무려 120만 명이 실제 뉴스라 믿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미디어가 그렇다고 하니 100만 명이 넘는 인간의 이성이 마비된 겁니다.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서구 언론은 정부군이 민간인 4,630명을 학살했다며 참혹한 시신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분노했죠. 하지만 진실은 실제 사망자는 100여 명에 불과했고 뉴스에 나온 시신들은 병원 영안실에서 가져와 연출한 가짜였습니다. 조작된 숫자 하나에 전 세계가 감쪽같이 속은 겁니다. 1980년대 미국을 뒤흔든 사타닉 패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악마 숭배의식을 한다는 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1,500만 달러 약 200억 원의 재판 비용을 썼습니다. 결과는 유죄 영건, 증거 없음, 집단 히스테리가 만든 거대한 허상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정보력을 가진 국가는 믿을 수 있을까요? 1998년 미국은 수단의 한 공장을 화학무기시설이라며 미사일로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수단 전체 의약품의 50%, 말라리아 치료제의 90%를 생산하던 평범한 제약 공장이었습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수천 명의 생명줄을 끊어놓은 겁니다. 국가도, 미디어도 이렇게 쉽게 인간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작의 키를 인간보다 수천 배 똑똑한 AI가 쥐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궁금한 게 생기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색하고 AI에게 물어보고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을 봅니다. 유튜브 최고 제품 책임자 CPO는 밝혔습니다. 유튜브 시청 시간의 70%는 알고리즘 추천에 의한 것이다. 즉, 우리가 보는 콘텐츠 10개 중 7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AI가 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을 기계에게 외주주는 행위입니다. AI가 개개인의 알고리즘을 파고들어 내가 듣고 싶은 말, 믿고 싶은 정보만 쥐어줍니다. 이건 세뇌보다 더 무섭습니다. 내가 세뇌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하니까요. 결국 우리는 AI가 내린 결정에 대해 왜? 라고 묻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AI가 최적의 결과라니까 따르자 하며 마구간의 말처럼 고분고분해질 겁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나치 전범 아이히만이 수백만 명을 학살한 건 그가 악마여서가 아니라 오직 생각하기를 멈췄기 때문이라고요. 그녀는 이를 무사유라고 불렀습니다. AI 시대 가장 위험한 건 AI 자체가 아닙니다. AI가 주는 정보를, 알고리즘이 주는 쾌락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이 되지 않으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불편하게 생각하기입니다. AI가 내놓은 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편리한 알고리즘이 나를 가두고 있다는 자각, 누군가 내 생각을 조종하려 할 때 잠깐 이게 맞아? 라고 멈춰설 수 있는 인지적 독립성. 기술이 발전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코딩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는 능력입니다. AI 시대 시스템의 부품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꿰뚫어보는 설계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